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에 한국풀마가 장중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7분 한국풀마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5% 올랐고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물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5.1% 오른 11만 4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6%까지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해서 최근 수익성 개선에 따른 추정치 상향으로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5만 4천 원에서 9만 1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계속되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받는 업종들도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좋은 흐름들 뉴욕 증시에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종목별 흐름들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주요 종목입니다. 그래도 주요한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내주니까요.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발언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요, 마이너스 0.5%의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죠. 유럽에서요, 전기차에 관한 판매가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캐즘이 극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금융주들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간의 관세 리스크로 계속되는 신저가의 랠리를 이어갔었던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은 상승하고요. 조선주와 방산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직스는 하락을 하지만 셀트리온은 1%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간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알테오전은 오늘 시장에서 더 큰 강세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멘텀 가져가는 기업들은요,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옥석 가르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뉴스들을 저희가 소화해가면서요,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시장 전략은요, 이성훈 부장님께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보시죠. 오늘은요,
의료 미용기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모멘텀들 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 무대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좀 피해 있는 상황인데 우선 리스크가 피해 있는 부분은 뭐 관세에 대한 영향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코로나를 전후로 봤을 때도 이 영업이익률이 대폭 지금 상승을 지금 현재 한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이 의료기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5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영업이익률 50% 거의 꿈의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시장 경기가 뭐 글로벌 경기가 뭐 좋은 뭐 상황도 아닌 이런 현재 흐름 속에서 이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향후에도 어떤 이 50%를 유지할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어떤 대안처로서 펀드멘탈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가 여러 국제적인 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어떤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 여성 이제 외국인들의 평균적으로 10%가 미용 관광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용 관광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어떤 미용 의료 기기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성형외과를 예약하면서 여러 가지 미용 시술을 받는 부분도 지금 크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지금 이제 2019년에 사상 최대치 기록을 지금 현재는 회복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 수의 어떤 10%에 비례하는 매출을 이런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은 저는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 큰 리스크가 없는 부분에서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올해가 뭐 이 미용 의료 관광의 이 어떤 금액이나 매출액의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도 2027년 그리고 2030년까지의 추정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의료기기 쪽에서의 그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K뷰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미용 기기 관련해서도 국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를 봐주신 거는 관세에 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이쪽은 사실상 관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향후에는 어떤 그 뭐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어떤 미국 쪽도 그렇지만은 다른 그 중남미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일정 수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우리나라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미국보다도 새로운 뭐 중국이나 어떤 중남미 쪽 시장 쪽에서의 진출을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실적 타격은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지금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껴 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의료기기 쪽에서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긴 하지 않지만 좀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실적보다도 어떤 소모품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의료기기 쪽으로 한정한다면은 뭐 불확실한 면은 있긴 하지만 이 소모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소모품보다도 1차적으로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실적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을 계속 높게 유지한다는 높게 좀 측정을 하는 부분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의료관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국 쪽에서의 시술을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쓰면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도 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술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인바운드에 의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저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소모품 관련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미용 기기를 구매를 하시면서 다양한 소모품들이 소모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매출처가 굉장히 또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부장님께서 혹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개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그래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피부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 관련주들은 좀 바스켓으로 다 사도 아, 괜찮지 정말로요? 않을까. 예.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이 의료기기 쪽의 탑이지만, 근데 이제 한층 더 나가면 보톡스 관련 기업들까지도 다 합쳐지면은 생각보다는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어떤 종목들마다의 어떤 부침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스켓으로 좀 다 종목들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각 섹터 안에서의 이 대장주가 항상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그거 같아요. 클래시스의 뭐 슈링크나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이 병원을 진출을 하면서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인한 실적을 이제 반등시키는 부분을 해외 쪽에서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은 정말 잘 굴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대기업의 인수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부침을 겪지만은 결국은 이런 이슈 같은 경우가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이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뭐 대기업이 인수하는 부분보다도 해외 쪽이나 중소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캐파를 많이 키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초음파, 고주파 또 이제 뭐 레이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 클래시스가 가장 좀 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톡스 쪽에서는 이제 휴젤이나 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연계 효과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바스켓으로 담아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전망치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자면 미용 의료기기가 인도와 중국 시장을 공략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이 핵심적인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투자 관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피부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지금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각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라 각자 맞는 매출처로 그쪽에서의 그 현재 공략화를 각자 하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쟁 구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외 쪽에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이 중남미도 그렇고 이 피부 의료나 이런 부분 이상으로 우리 의료에 대한 규제 개혁을 되게 완화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의
이 의료 사업 쪽에 의료기기 쪽, 특히 이제 의료 사업 쪽에 진출하는 부분이 많이 용이해진 결과인데, 근데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해외 쪽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이나 이쪽에서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결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미국도 참 약값이 비싸요, 생각보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어떤 그 약 제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자동차나 이 반도체 쪽, 그러니까 미국으로 상대했을 때 우리나라가 흑자를 거두고 있는 이쪽에서의 먼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된 이후에 그다음에 2, 3차로 뭐 제약 쪽이나 이런 약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쪽으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용이해질 가능성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내 영향력을 좀 키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글로벌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피부나 이 미용 쪽에서의 이 수요가 있는 해외 쪽에서의 그 주 타겟이 이제 20대, 30대라고 볼 수 있으면 프리미엄이나 이쪽에서 제품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어떤 이제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끼진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 여러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해외 쪽에서의 진출 부분인 더욱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용기기 관련한 섹터군도 한번 살펴봤다면요. 다음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예, 전력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간 달린 전력 관련주에 레이스는 계속된다라는 의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왜냐면은, 가장 큰 어떤 기간 산업이잖아요. 네. 기간 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LNG 쪽, 뭐 좀 빅테크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이건 둘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LNG 쪽과 그리고, 조선 쪽은 저희 나라가 지금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출이나 이 수주 쪽에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리스크도 지금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4월 초에 반도체 관세 0%로 전력기기 됐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안은 전력기기 쪽은 예외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의 공장을 그동안 너무 많이 잘 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아무리 설마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기기 쪽은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을 미국 쪽으로도 이전하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많이 고려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작년에 정말 핫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실적으로도 검증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3, 4년 동안의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게 뭐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향후 2, 3년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이제 국내에 관한 전력 관련 기업들을 당연히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간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설치를 잘 해왔던 이력들도 있다 보니까 관세를 매기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인 매수 쪽을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전력기기 쪽, 전선 쪽을 조금 담아내는 게 보여지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멘텀을 예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시선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전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쪽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이후에 어떤 미국발 모멘텀이 좀 꺼지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저가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증설 중단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따라서 피해를 좀 봤었지만, 이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펀더멘탈상으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저평가 구간에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어떤 매수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없는 이 코스피, 어떤 대장주 쪽으로의 매수 관점이 항상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 관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 전에 이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뭐 첨단이나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정책은 계속해서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AI 쪽은 두 번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산업 쪽에서의 이 공약은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책에 의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역시도요, 저가 매수세에 관한 포지션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간 또 전력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투자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기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요, 부장님, 전력막 확충 법안도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 전력주들에 관해서 큰 수혜로 부각이 될까요? 이게 또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제 전력만 특별법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까지 합쳐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전력만 특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수혜가 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정책 법안에 의한 관련 어떤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만 특별법도 그렇지만은 이 해상풍력 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을 합의로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만 특별법에 의한 섹터보다도 이 해상풍력 특별법 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해적 케이블이나 이 전선을 본다고 한다면 LS겠죠. LS 엘렉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LS까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참 LS 관련주도 많아요. LS 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또 연결할 수 있는 이 모회사 어떤 지주사 LS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전력 관련한 기업들도 같이 한번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장마감 특징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잠시 뒤에 마감 전 특징주 이어집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강하게 영향 미쳤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상승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상승한 업종만 3가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 상승했던 업종, 바로 AI와 상투사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AI도 정책주로 엮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책주도 나날이 확장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4x4 토마토 시스템 AI 관련 종목들 크게 올라줬고요. 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등 이러한 창투사 종목들도 큰 움직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 아이폰 부품주도 크게 올라줬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잠해지나 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LG 이노텍, BH, 그리고 인터플렉스, YMT까지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상승했던 업종 바로 제약바이오 골라봤는데요. 그 안에서는 대화제약, ABL 바이오, 애니젠, 마지막으로 온크로스까지 큰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4x4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 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적인 행보를 보인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 받아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방문해서는요, 이 백준호 대표를 비롯한 연구진들을 만나서 약 4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해보자면요. 어떤 식의 정부 구성, 도움, 지원들이 필요할지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AI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관련해서 제3대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I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당연히 올라줬고요. 뿐만 아니라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창투사들까지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x4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장 시작부터 이 상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장 내내 일직선상의 상한가 유지해줬습니다. 현재도 7,8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서 다소 아쉬운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책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그리고 세종시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AI까지 확장된 점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는 어떤 이야기 담고 있을까요? 다음 특징주 바로 LG 이노텍 준비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유예를 발표했지만요. 이러한 정책 혼선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관련주가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애플, 그 아이폰의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생산 위탁 업체인 폭스콘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혀지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 관세로 애플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 위기감과 함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90%의 제품이 중국에서 아이폰이 생산되기 때문에 함께 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번 달 들어서 1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함께 기대감 받았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 면제가 아니라 이 범주가 변경됐다고 입장을 정정하긴 했습니다. 또 몇 시간 전 발표를 통해서는요,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이고 일부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장중 흐름 보였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내내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6%, 7%까지 오가다가 현재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며 14만 5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내내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있었는데요. 전거래일부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아내고 기관은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네요.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도 연일 팔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으로 들고 왔지만 계속 외국인의 수급은 팔아낸다는 점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스마트폰, 특히 애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요? 계속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바로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해 줬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강한 흐름 보였던 대화제약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ABL 바이오가 바톤을 쥐고 그다음에 펩트론에게 전달해주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화제약이 그 바톤을 터치했습니다. 상승의 이유에는 이 리포락셀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중국에 진출하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리포락셀이 항암제 투약 소요 시간이 약 3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1초로 단숨에 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도 열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요. 12시를 기점으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30% 상승하며 17,6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로만 기분 좋게 3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특징주 이야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지수적으로 보자면 코스피가 0.93%, 코스닥이 1.91%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많은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 앞두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또 마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 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증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미국이 어떤 중국 쪽과의 지금 약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더 이상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협상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양국이 좀 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이제 관세를 미국한테 매기는 부분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판 게 지금 SK하이닉스.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미국이 중국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은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에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의 관점을 좀 유지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번 주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 펀더멘탈 상으로 외국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낙폭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지금 미국 시장이 더욱더 이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 투자로서도 우리나라 기업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것에 대한 부분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매수 관점을 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담는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같이 담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대형주를 좀 매수로 관점하지만 이 코스닥 쪽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수 관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포트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6일 날 이제 뭐 파월 의장의 어떤 좀 얘기가 좀 다시 나올 텐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관세에 대한 보다도 어떤 실물 지표와 또 이제 금리 방향 쪽으로의 또 시선이 모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은 좀 그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점점 좀 나아질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부장님과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오늘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조선주인데요. 이 관세로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연일 든든하게 강세 지켜주는 업종 바로 조선입니다. 오늘도 조선주 일제히 잘 가졌는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 HD 현대 마린 솔루션, 한화 오션 등이 일제히 상승세였습니다. 조선주 강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는데요. 지난 10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일부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 조선, 액화 천연가스, 무역 균형 등 경제 3대 분야가 오르며 협상 카드로서 기대감이 더욱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주 국제해사기구의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이 결정되며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한 호재도 있습니다. 5,000톤 이상의 선박이 설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톤당 $380의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시장은 2026년까지 세부 지침 마련 후 2027년과 2028년 발효와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 강점을 가진 한국 조선소의 수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9년 선박 탄소세 부과 일정을 고려할 때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이 선대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국내 조선업종의 친환경 선박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거뜬한 조선,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선주들은 계속 좀 강합니다. 좀 잠시 그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해주고요. 일단은 저희가 뉴스를 같이 봤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 앞으로.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 선박을 제대로 건조할 능력이 없어요. 건조 쪽.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를 받는 시가 2027년부터 계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2029년부터 이제 부과가 되는 일정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배라는 게 그냥 바로 이제 뭐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 친환경 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제 참 트럼프 대통령도 참 역시 장사 수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그 조선 뭐 기업들한테도 그 전부터 당선됐을 때부터 지금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뭐 탄소세 크게 어떤 그 적용이 많이 받는 게 바로 컨테이너선이나 MR선, 친환경 쪽에서의 비중이 적은 이쪽에서의 선사보다도 몇 년 전부터 지금 친환경 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이 친환경 쪽에서의
배에 대해서 건조하는 부분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정세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가장 큰 어떤 좀 펀더멘탈적으로 단단한 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탄소세 부과 일정을 본다고 한다면 진짜 조선 기업들이 2, 3년치의 어떤 수주 일감을 다 몰아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이제 뭐 7, 8년까지의 어떤 수주에 대한 일감도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뭐 좀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 이제 관련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진 않아요.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최첨단 선박을 주문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조선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친환경선뿐만 아니라 이 함선이죠. 이제 뭐 그전에도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봤었는데 이 방산 쪽에서의 이 함선이나 이런 부분도 국방비 증강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이제 이 방위 산업과 연결돼 있는 이 함선 또 이제 엔진 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주 내에 있는 수많은 섹터군들, 많은 섹터군들 모두 다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MRO 쪽도 그렇고 친환경 선박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가 기회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에 탑승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매일이 고점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7, 8년 동안 이제 수주에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전략을 잡아봐도 늦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듣게 됐는데 아닌가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엔. 일단은 이제 조선주들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가 여러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작년에 수주가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올해 지금 1분기 때 수주 받은 게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좀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집중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기 때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오히려 좀 조선주들은 쇼케이지로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승률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계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오늘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효과라고 이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저는 그건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조선가 지수나 이런 부분이 1분기 때 좀 약간 떨어진 게 아니죠. 그 전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쉬어갔다가 가는 느낌이 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쪽에 대한 기업들은 전반 기업도 그렇고 지금은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또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나그룹 쪽에서 이 호주의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끄러지고 또 이제 뭐 대표이사에 대한 뭐 그 어떤 그 함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시선이 시선이 좀 쏠리면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게 그런 좀 이벤트이지 않았나라고 판단돼서 저는 조선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면요, 부장님, 저희가 앞서서 오흑장 주도세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용기기 관련주처럼 다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별을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 기업들도 뭐 다른 섹터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나 자동차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 조선 이 3사 기업들한테는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이슈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의 좀 친환경성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커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친환경성 이제 뭐 LNG 쪽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더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방산 어떤 MRO 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약간의 좀 주가에 대한 약간의 좀 2순위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친환경성과 관련된 이 삼성중공업 또 이제 친환경성과 관련된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 그래도 기자재 쪽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난 거래일에는 현대임스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도 했었잖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기자재 쪽에 관해서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들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기자재 쪽을 공략을 해볼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이제 전반 기업들이 간 이후에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와 마찬가지로 조선주들이 먼저 간 이후에 조선주 기자재 기업들이 먼저 가는 형상이 좀 있었는데, 근데 하지만 작년에도 조선주들이 정말 좋았던 상황에서 조선 기자재 쪽은 정말 많이 안 갔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트럼프 효과에 의한 부분이 유동성이 더 강하게 또 몰렸던 상황인데, 하지만 결국은 조선 그 자체가 기자재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기업들한테는 항상 이제 조선 기업 전반 뭐 수주가 좋고 실적이 좋았을 때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큰 이 조선 기업들이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자체적으로 조선 기자재를 좀 생산하는 모습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선 기자재 쪽에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그 전에 이 어떤 대형 이 조선사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이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태광이랑 종목 같은 그 태광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밸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기업들이 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광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모회사 어떤 큰 그룹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현대힘스에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그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이 컨테이너나 만드는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대체 제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종목들 살펴보는 게 조선 기자재 쪽은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선 기자재 업체인 SNC스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략을 잡아보고요. 상장 역시 이제 관련한 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게 생각보다는 다른 기업들 대비 섹터 대비 많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상장에 대한 기준이 제가 좀 알기로는 어떤 PER이나 PBR 구조로 지금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 왜냐하면 이제 그 성장하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는 주지만 이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제조업 중심으로 PER이나 PBR 구조로 지금 상장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힘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부침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정말 안정된 게 바로 이제 조선 쪽
기자재, 또 이제 조선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안전하게 좀 이 공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SNC스는 상장 타이밍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 추가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다양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세 충격이 단소 완화되는 그러한 스탠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의 바닥 구간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요? 또 고민도 함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전략들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